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애매한 언니들 21회 첫 곡으로 루이치 사카모토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또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에메랄니들 들어오셨던 분들이면 좀 반가워하실 오랜만에 또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네. 소개해 보겠습니다. 카렌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정말. 진짜 그렇죠. 우리도 오랜만에 보고 방송도 오랜만에 합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늘 그렇듯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게. 네. 네. 약간 근황상의 변화가 있다면 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회사원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마감을 하고 집에 와서 개인 작업 마감을 또 하고 책을 읽기 위해서 1시간씩 조금 일찍 일어나고 네, 뭐 약간 그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바쁘시겠네요. 집에서도 마감을 하고. 네, 그래서 요즘 약속 거의 안 잡아요. 네. 그렇구나. 네, 용건이 없는 약속은 저에게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작업하신 것도 네. 최근에 뭐 나오지 않았었나요? 최근에 네. 그 제가 번역한 한일 바이링걸 잡지가 나왔어요. 네. 그 일본의 그 전업 작가이신 오누마 오사무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서울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셔서 6월 말 7월 초 이 시기였는데요.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그리고 관련한 퀴어 이벤트 참가하셔서 그 기록을 남기셨어요. 지금 뭔가 그 퀴어를 둘러싼 상황이 좀 한국과 일본이 약간 동기화하듯이 좀 비슷한 상황으로 조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그 쓰고 조금 비교하고 근데 이런 거를 그 한국어, 일본어 언어 사용자 모두가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셔서 바이링걸로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한 뭐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일본에서 나와서 일본 독자분들에게는 선을 보였는데 저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출간될 예정인가요? 이게 바이링걸 잡지라서 한국에서 따로 출판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일본에서 만든 책을 한국에 가져와서 판매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발간된 지 약 5일 정도 됐거든요. 10일 발간했어요. 네. 11월 10일 발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한국에도 혹시 오게 되면 또 네.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경인가요? 그러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네. 카렌님 오랜만에 뵙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다룰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음악가로서 사카모토 류이치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의 음악도 굉장히 즐겨 듣는 편인데요. 그분이 지난 3월에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카모토의 음악, 영화, 책 관련한 것들을 조금 쭉 읽고 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거 요즘 이런 게 너무 재밌어 라고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런 사카모토 류이치를 읽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책은요.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온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라고 하는 이 책을 조금 곁들이고 일본에서 나온 사카모토 류이치의 추모 잡지호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 정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같이 좀 사카모토 류이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이것과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2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에서 나온 잡지 3권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이 3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영화 미나마타의 OST 피아노 테마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세 권의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거를 좀 선택하신 이유나 그런 걸 네.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 좋아하고 듣고 이렇게 한 지는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맞아요.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음악을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인간 사카모토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사실상 보름달 책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2011년에 그 일본 대지진 이후에 미야자키 현에요. 네. 쓰나미 피아노라는 게 있어요. 지진 해일 때문에 이제 그 마을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피아노가 이제 거기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름달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카모토가 미야자키 현의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그 쓰나미 피아노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뭐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사카모토 자체를 완전히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시점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음악과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지켜보다가 그리고 몇 년 전에 영화 코다를 봤어요. 아, 코다. 네네. 코다가 넷플릭스에서 거기 됐을 때 코다를 봤는데 그때 이미 암에 걸려서 그게 첫 번째 암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두 번째 암인가? 아무튼 첫 번째 암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때 투병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되게 생각보다 되게 명랑하고 소탈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이 그럴까 생각. 아니 그냥 뭐 어떤 그 상상한 이미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이 또 이런 멋있는 창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또 되게 또 멋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이 커먼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 그 사카모토 라디오라는 거를 그 송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아노 실황 같은 거 라이브 뭐 이런 공연을 그 라이브로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커먼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네, 그렇군요. 네, 꾸준히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의 그 월간 잡지인데 신초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그 지금 사카모토가 연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들었는데 저도 실물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번역이 돼서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좀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는 이 잡지 신초라고 하는 잡지에 2022년 7월호부터 8회에 걸쳐서 실렸고요. 2023년 2월호까지 실렸고 사카모토는 3월에 작곡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또 빠른 번역 과정을 거쳐서 또 한국에 소개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이 책 장정과 디자인은 전 세계 버전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마 글자만 다를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마도 그 피아노인 아마 거 이게 봐요. 쓰나미 피아노일 거예요. 표지에 있는 게.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으로 빨리 출간이 된 거죠. 거의 4월. 그렇죠. 연재도 됐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점에서부터 번역본도 계속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렇죠. 그쵸? 네. 우리는 20년쯤 됐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쵸? 네. 그럴 때부터 좋아하던 사람이 어쨌든 죽었으니까 좀 약간 기분이 묘한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번에 또 사실 잘 몰랐어요. 음악만 알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다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활동을 또 하시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던 분이로구나.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군요. 그런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름달 이 책이 사후에 출간이 된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냥 굉장히 그 좋은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근데 또 그 음악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또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되게 유명한 어떤 음악가라면 그냥 그런 사람의 음악을 저 혼자 즐기면 그냥 굉장한 즐거움일 거예요. 같이 들어도 그냥 즐거움인 거죠. 근데 제가 독서를 하는 방식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이거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책도 뭐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최근에 막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책 중에서 한 권을 꼽는다면 저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옴질리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그 지하철에서 살인 가스 이름이 살인입니다. 살인가스를 뿌려서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지하철이 완전히 차단됐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조직적으로 사람을 해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 자체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때가 뭐 90년대에 사건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건 자체가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요. 이 관련자들, 형사분들, 뭐 유가족들, 그분들을 담당했던 사람들,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기가 자료 조사를 해서 언더그라운드라는 책 2권 한국에는 2권으로 출판됐습니다. 이 2권을 출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 사실 그 책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실제 허구의 이야기냐 사실의 이야기냐 이런 게 아니고요. 소설가로서 자기 자신의 사회적 어떤 책임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를 자기가 가진 가장 최고의 재능을 발휘해서 한 가지 이렇게 결과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제가 일본 관련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책 중에 뭐 좋아하냐고 하면 저는 언더그라운드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하는데요. 참 특이하게 책을 읽네 라는 말 많이 듣는데요. 과연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진짜 멋있어 보이고 그 결과물이 가장 되게 재밌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사카모토 류이치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음악들을 조금 듣기 시작했는데요. 쓰나미 피아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나중에 그 쓰나미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거기가 토호쿠 지방이라고 하는 동북 지방인데요. 거기에서 그 동북 지방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단원으로 맞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총 100명 그 현이 다 달라서요. 멀리서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때가 코로나 시기도 있고 그래서 막 온라인에서 서로 막 만나서 연습하고 자기 혼자 연습하고 그래요. 근데 오케스트라 합창이라는 연습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맞아요. 그 사람 결과물이 정말 조금 별로여도 저는 정말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사실 이미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악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다가 네. 이런 책이라면 소개해도 절 부끄럽지 않다. 네. 늘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서. 아, 그래요? 이게 어쨌든. 좀 약간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그런 약간 이 정도의 자기 검열은 조금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 자신감 갖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 이름을 10년 전부터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만나게 된 책들이고요. 어쨌든 이
책 2권, 제가 들고 있는 책 2권, 그리고 4부에 나온 책도 포함해서 이 책들이 어쨌든 사카모토 류이치 사카모토의 삶의 어떤 여정,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에는 어렸을 때 진짜 유년기부터 시작한 기억으로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은 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요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저는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네. 뭐랄까 느낌? 네. 이 두 가지 책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거는 이제 쓰여진 시기가 아무래도 보름달이 거의 노년 마지막에 네. 쓰여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마 결정적인 이 두 책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결정적인 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죽음이 어떤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는 끝이라는 걸 상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작업의 계속, 맞아요. 어떤 창작의 연속, 그리고 만남의 연속, 네. 그리고 그것들의 그 성취의 연속이고 그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축적. 이것이 사실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의 전반적인 어떤 동력이라고 한다면요. 보름달 이 책은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성취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정리를 하려고 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책이 아예 분위기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럴 것 같은데요. 자기 관심사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금 이거는 본인의 죽음을 정리한 것이겠지만 죽음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것이냐에 관해서 많은 좀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식도 사카모토가 시도했던 방식도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권 그리고 그 마지막 얘기하셨던 그 인터뷰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네, 여기 이 책은 엘레킹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는 발간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모호라는 특집호를 만들어서 일본의 사카모토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인터뷰 그 보름달이나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에서 나온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혹은 뭐 관련한 그 다른 저술가분들이 에세이를 쓰거나 그리고 사카모토가 지금까지 해왔던 앨범을 조금 이렇게 짧게 정리하거나 앨범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이런 영화 음악을 했던 오리지널 스코어들 이런 것들도 따로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일본 도쿄에 갔을 때 그 사카모토하고 관련한 책들을 조금 살펴보고 나서 이 책 한 권을 어떻게 또 건져왔습니다. 사카모토는 사실 생각보다 책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일본에는 되게 많겠네요. 많은 거죠. 네, 많기는 한데 약간 제가 그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카모토가 아주 가볍게 낸 책도 있고 진지하게 낸 책도 있어서 말하자면 사카모토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런 거를 우리로 치면 주부생활 이런 잡지에 연재를 꼬박꼬박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제 책하고 그 책에 대한 사카모토의 소개하고 이걸 모아서 책으로 또 내고 이런 게 한두 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음악 이론에 관한 책도 있고요. 그리고 나카자와 시니치라고 하는 일본의 인류학자가 있거든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많이 소개됐었고 이분하고 무슨 일본 고대 인류라고 해야 되나? 네, 일본에 원래 거기 선주민들이 살았던 네, 이런 흔적이나 터 같은 걸 찾아서 같이 이렇게 여행하고 그 기행을 또 책으로 만들어서 내고 네, 생각보다 책 종류는 다양합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엄청 일을 벌이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지금 프로젝트 나온 게 지금 여기 언급된 것만 해도 되게 많고 그렇죠. 네. 그 아이들한테 뭐 음악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 뭐 네. 그런 걸 하게 유튜브가 아니라 방송 네. 그런 거 했다는 얘기도 저는 보고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뭔가 계속 남기고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교육자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이건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또 이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음악을 창작을 하시고 뭐 그런데 이분이 이런 보름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이 이런 계기가 처음 됐던 게요. 2000년이래요. 네, 그때 유투의 보노가 중심이 돼서 아프리카 최빈국들의 국가 채무를 갚아주는 그 주빌리 20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 관련한 사람한테 근데 이제 보노가 이런 일을 할 때 다 친구들도 다 음악가고 막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아는 사람들이 그 사카모토에 너도 와서 네가 일본 대표 해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졌다면 정말 마음껏 써주리라. 좋은 영향력으로 내가 써주리라라고 그냥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원전 반대하는 운동 그 시위를 하면 나가서 스피치도 하고요. 발언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카모토는 전기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신화화시키는 네, 그 한 줄만 딱 따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그 스피치의 일부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자연을 지키려고 하고 그 환경의 소중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뭔가를 이렇게 이게 무슨 누가 가장 그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막 이렇게 그 이론을 막 서로 겨뤄가지고 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정서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호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요. 본인이 정말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뭐 특히 원전 반대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좀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계속 그런 마인드 어쨌든 아까 카레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그런 자기 능력을 그렇게 좀 공적으로 쓰이고자 했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또 이런 다른 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좀 어렸을 때 얘기 자기가 치기 어린 그런 모습들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자세하게 막 묘사를 하고 있고 좀 약간 존 케이지에 심취해서 그런 음악이 아니면 또 음악이 아니다라고 또 약간 이런 다른 음악들 깔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면모들도 되게 재밌게 나옵니다. 네, 그런 것도 그 사람이 다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느껴져요. 그냥 그게 단순히 뭐 장난이고 이렇게 치기고 막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나 영화 음악 나한테 안 맡겨주면 나 다른 것도 안 할 거야. 막 약간 이런 거 코다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마지막 황제 그 영화의 영화 음악을 만드는데 베르톨루치가 갑자기 모든 구성을 바꿔서 하루 만에 다시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카모토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랬더니 베르톨루치가 엔리오 모리코네는 해주던데? 라고 하니까 맞아. 그 에피소드 나와요. 나오죠. 네. 그게 되게 강렬한 인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못 해준다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해내리라 하고 그걸 또 해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건 원동력이죠. 단순히 맞아요. 어떤 기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막 생각이 계속 나네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사카모토 류이치가 죽고 나서 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추모도 하고 그랬지만 일본과 한국의 느낌은 좀 다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떤지. 사카모토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쵸. 음악가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문화로서 사카모토를 저희가 수입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카모토를 맞아, 류이치 맞아. 사카모토로서 그쵸, 수입한 우리가, 거죠, 우리가, 일종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책 이름도 보면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안 사카모토라고 하고요. 성이 먼저가 아니고요. 류이치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사카모토. 네, 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그런 약간 세계인으로서 사카모토를 보고 있다면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본적인 일본 안의 사카모토? 로 일본에서는 또 굉장히 일본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죽기 마지막 외식이 스시집이었다고 하니까 스시를 엄청 좋아했고 아니 뭐 근데 좀 그렇게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다 그렇죠. 네, 다 그런 면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저는 사카모토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오히려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도쿄 예술대학에 진학해서 정통 클래식을 공부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무슨 그 현악 사중주 무슨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짜고 막 거기 틀에 딱 맞는 음악을 만드는 그런 연습 그런 훈련만 계속 하다가 정말 지겨울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이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가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들고 나서 일본의 전통적인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악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공연에서 이분이 미디어 아트라든지 퍼포먼스 맞아요.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그런 것들을 응용하고 그분들과 또 같이 협업해서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 이 변화를 자기 스스로 좀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런 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또 사실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변화하는 네. 거. 예술에 있어서는 이 사카모토에게는 어떤 경계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고 취향이고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고 뭐 흥행해야 되고 라기보다는 이분에게는 일단 소리에서 시작해서 네 그게 멜로디가 되고 이게 좋은데?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거 보면 좀 이분이 좀 의외로 되게 단순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그런 감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날이 서 있어서 그런 일본 전통적인 예술인 노라든지 이런 정말 그 분야를 배우지 않으면 그거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어떤 그런 예술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고급화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래서 그냥 한번 보려고 해도 그렇게 막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를 보면 그냥 본인이 일본인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거를 떠나서요. 자기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는지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끝까지 흥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 정도로 저는 이야기는 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베르톨루치랑 우정을 나눈 이야기도 있고 뭐 그리고 백남준 씨랑 또 이렇게 교류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 YMO 그 팀들 네. 같이 젊은 시절에 같이 하다가 또 이렇게 나이 들고 다시 재결합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랑 교류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막 만나면서 자기 고집도 있고 아까 뭐 베르톨루치 감독한테 뭐 음악 안 시켜주면 영화 안 나오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되게 그런 만남들에 대한 에피소드도 되게 재밌었어요. 백남준 씨도 사실 되게 막 이렇게 경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흠모하고 막 이렇게 우정을 그러니까 처음에 막 백남준이랑 내가 만나다니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백남준이 나이가 조금 더 많고 그쵸. 좀 더 먼저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맞아요. 워낙에 또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과 만나면서 또 새로운 것들 또 자기한테 또 영향이 또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계속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별로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또 나왔나 보다. 아, 이런 그 사람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람과 만나서 사카모토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교류하는지 사카모토 생각보다 되게 활동의 폭이 넓더라고요. 맞아요. 막 엄청 젊은 막 철학자도 만나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되게. 막 그래서 뭐 무슨 요리사 친구도 있고 막 뭐 음악도 되게 폭이 넓잖아요. 이 음악 좋은 음악 하는 사람도 진짜 다양하고 막 엔지니어도 나오고 그냥 그런 거 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여기에 막 19세기에서부터의 작가, 학자, 무슨 저술가 이런 사람들 이름 계속 나와요. 저는 알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의 작품과 책들이 사카모토에게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걸 저는 이해하면서 읽었지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근데 읽을 때 되게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나오고 뭐 이런데 이 사람 특히 일본 사람들은 제가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조금 이런 사람들도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물론 잊어버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음악을 한 곡 또 듣고 올까요? 네. 저희가 레인 듣고 오려고 해요. 네, 이 노래 제가 추천드렸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처음 들은 사카모토 노래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듣고 그때 이게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맞아요. 맞아요. 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레인 듣고 왔습니다. 네, 애면 언니들 21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루이시 사카모토의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그리고 보름달 줄여서 보름달 그리고 또 일본에서 나온 일본의 사카모토. 일본의 사카모토라는 책 3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레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름달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장례식에서 이 곡을 틀어달라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카모토로서는 사실상 1년 정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보통 뮤지션들이 그 레퀴엠을 많이 준비해 놓더라고요. 레퀴엠뿐만 아니고 가수분들은 장례식에서 다 같이 부를 노래를 본인 노래 중에서 선곡을 해두거나 아니면 이제 장선곡을 따로 작곡을 해두거나 그렇구나. 네네네. 아니면 지정을 해두거나 이렇게 한대요. 네. 그렇게 그래서 TV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카모토 역시 레퀴엠으로 장선곡 그 목록을 만들어 두었고요. 이게 책 겉말에 실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총 몇 곡이야? 30곡 정도 되는데요. 네. 33곡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장례식에서 이 노래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들이 드뷔시도 있고 에릭 사티도 있고요. 네, 사티도 있고 라벨도 있고 뭐 바흐도 있고 뭐 이런데요. 뭐 듣고 싶으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노래가 조금 우울한 편이에요. 그래서 막 권해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 이런 노래 듣지는 않으시겠죠? 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그 추모하거나 보내주기 위해서 이 플레이리스트를 활용해 보셔도 그때 이 생각이 난다면 말이죠.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카모토가 그 파트너분하고 자주 가던 스시 가게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 스시 가게에 스시는 정말 장인적으로 맛있는데요. 장인의 스시라서 정말 맛있는데요. 뭐 미슐랭을 뭐 몇 년 연속을 받았고 그걸 받아서 런던에 지점을 냈고 또 어디에 냈고 이러면 뭐 엄청 맛있다는 거겠죠? 그랬는데 음악이 정말 너무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미친 듯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메일로 그 사장한테 보내줘. 막 약간 흥분해서 내가 조금 무례할지도 모르는데 너네 집 니네 식당 음악은 진짜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플레이리스트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또 그걸 받아준 거죠. 네, 그래서 그 스포티파이인가 가면 그 리스트도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찾아봐야겠다. 보름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이렇게 실용적인 어떤 재능을 또 마음껏 발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런 리스트만 봐도 막 너무 흐뭇하고 막 이렇게 또 들을 게 있다니 막 약간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과 이제 이번 사카모토 책을 이야기할 때 틀어드릴 노래는 사실 이 중에 딱 한 곡밖에 없긴 해요. 네, 이 중에 제가 거의 대부분 들어봤는데요. 네. 이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약간 뒤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앞쪽에 있었나? 앞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데요. 그 엔니오 모리코네의 로만조라고 하는 네. 그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영화음악의 맞아요. 일부예요. 근데 장선곡이라고 생각 안 하고 들으면 장선곡인 줄 모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들어본 노래 중에서는 여러분과 이거 몇 시에 방송되죠? 저희 저녁
7시. 7시에 듣기에 괜찮은 음악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다른 음악들은 막 새벽 3시, 4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중에, 그래서 그 골라오셨다. 로만조라고 하는 노래를 음. 굳이 마지막에 선곡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끝날 때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히려 사후에 좀 더 음. 듣게 된 노래 이런 것도 있나요? 루이치 사카모토 노래 중에, 음악 중에. 사후에요. 전 사실 이 장선곡 리스트가 음. 이 책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값지다. 사람이기 때문에 값지다. 네네. 본인의 노래가 아니어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음. 이게 근데 이게 사후라서 제가 이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약간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사카모토 음악은 또 나중에 선곡해드릴 곡에서 제가 선곡한 노래 중에서요. 디아바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아마 다이바람이라고 디아바람인 것 네, 이라고 한 노래가 네. 있어요. 네. 이게 뷰티라는 앨범에 실렸던 노래인데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막 최근에 나온 곡은 아니에요. 근데 초반에 사카모토의 되게 유명한 레인이라던가 미스터 로렌스 노래라던가 이런 노래를 들으신 분들하고는 이 디아바람하고는 약간 격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 디아바람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앨범에 아쿠아라는 노래가 유명한데 여기까지는 조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죠? 사카모토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가 너무 유명해서 그렇죠. 그걸 뛰어넘는 노래를 써야 된다는 강박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대요. 근데 결국에 자기에겐 그런 노래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근데 그보다는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면서 사실 또 되게 많은 노래들이 나와서요. 저는 그냥 막 그렇게 이것저것 가리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냥 누가 좋다고 하면 다 들어보고, 사실 그 사람이 물론 죽으면 슬픈 일이지만 이런 기회에 조금 더 찾아보고 들어볼 수 있는 게 저한테 또 되게 좋은 기회여가지고, 네, 그냥 애플 뮤직에서 에센셜이라고 대표곡들 모아놓은 것도 들어보고, 딥컷이라고 해서 조금 깊이 있는 곡 있으면 그냥 저는 계속 들어보기는 해요. 네. 이제까지는 조금 제 마음대로 막 들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기 위해서 사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엄선하신 네. 음악이군요. 네. 그래서 사실 토크 유스 오케스트라의 노래도 그게 그 오케스트라에 없는 11박자 음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홀수로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아요. 오케스트라 음악이. 연주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냥 웬만하면 뭐 4박자, 4분의 4박자고, 네, 4분의 3박자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요. 11박자라고 해서 다들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작곡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왜 어린애들한테 시키고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조금 더 선곡하느라고 좀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사카모토 류이치가 작고했대. 네. 암에 걸렸대. 투병 중이래. 요 시기에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의 일환인데 이분 음악 중에 에너지 플로우라고 하는 맞아요. 음악이 있어요. 네네. 이게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어떻게 소비가 되었냐면 친구하고 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또 되게 일본이 배출한 엄청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음악을 또 이렇게 광고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일본 광고가 또 되게 또 특이하게 만드는 걸로 또 유명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플로우가 그런 노래가 좀 아니긴 한데요.
에너지 드링크 광고에 진짜? 정말 유명하게 많이 쓰여서요. 그렇구나. 그 시절에 에너지 플로우를 그 에너지 드링크 광고를 보셨다면 에너지 플로우란 노래는 아예 그 에너지 드링크가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각인되어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90년대 말에 그 사카모토를 처음 들었다면 막 MP3로 막 그 음질도 엄청 안 좋은 레인을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막 이런 레인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전부터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에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앞에서 이야기한 음악 중에 한 곡을 들으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 로만조를 듣고 인사를 해볼게요. 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역시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잘 나눴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